네, 안녕하세요. AMPM 컨설팅 본부 3팀 조정환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리타게팅이 왜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리타게팅에 특화된 광고 플랫폼인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서 세 가지 주요 캠페인을 위주로 세팅 방법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타게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최근 마케팅의 흐름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이든 퍼포먼스든 대부분의 광고는 여전히 신규 고객 유입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는 기존 고객을 다시 만나고 유지하는 리타게팅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리타게팅이 중요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각종 전쟁과 변화로 인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더는 신규 유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광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 브랜드를 자주 구매를 하고 있는지, 이탈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디지털 상에서의 행동 패턴은 어떤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마케팅은 결국 무의미한 노출 게임으로 전락합니다. 즉, 고객을 단순히 유입시키는 것에서 고객의 행동을 추적하고 관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리타게팅 어떻게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타게팅에 특화된 플랫폼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 스토리 등 카카오 생태계를 기반으로 매일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심사나 카테고리 기반, 연령 기반, 세부 타겟팅이 가능한 리타게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먼트가 리타게팅에 특히 강력한 이유는 픽셀과 SDK를 기반으로 맞춤 타겟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웹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장바구니에서 이탈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 다들 한 번씩은 이제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톡 채널을 기반으로 리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 재노출을 시키는 형식이겠죠. 또한 픽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타겟 생성이 가능하며 이는 곧 내 고객과 행동이 유사한 신규 잠재 고객 발굴에 용이합니다. 검색이나 활동, 그리고 사용자의 관심사, 위치, 행동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나 디스플레이, 동영상, 네이티브 광고 등 다양한 포맷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카카오 모먼트 주요 캠페인 유형별 설정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캠페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보시면 성과형 광고 내에서 이제 전환, 광고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탭이 있고요.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카탈로그. 오늘은 이제 비즈보드 전환 캠페인, 비즈보드 방문 캠페인, 이제 디스플레이 캠페인, 그리고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 처음으로 이제 비즈보드 전환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비즈보드라는 거는 카카오톡 채팅 목록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채팅 목록 탭 다들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메가 트래픽을 기반으로 오픈 채팅이나 톡방 상단에 뜨는 광고가 비즈보드 광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 목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즈보드 캠페인의 이제 전환 목표 광고 설정은 픽셀과 SDK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 노출을 최적화시키고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픽셀을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최적화의 기준에는 이렇게 보시면 구매, 앱 설치나 회원가입, 잠재 고객, 서비스 신청, 장바구니가 이렇게 있는데 광고 최적화라는 말이 조금 이제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데이터로 사용할 전환 이벤트를 만약에 여기 있는 구매로 설정을 한다면 카카오톡 내 유사도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구매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고객에게 노출 최적화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한 광고 최적화도 가능한데요. 이는 픽셀 데이터가 아닌 카카오톡 채널 친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가 최적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 예산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우선 픽셀 데이터로 설정을 해둘게요.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해주시고 광고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광고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광고 그룹 생성 시 맞춤형 타겟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맞춤 타겟 데이터는 다음과 같고요. 광고 반응 타겟도 있고, 픽셀과 SDK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데이터별로 되게 이제 특징이 너무 달라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광고 반응 타겟 같은 경우에 이전에 반응했던 광고 이제 데이터 모수 기반으로 진행되는 타겟 광고이고요. 픽셀과 SDK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픽셀 SDK에서 선정된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행하는 타겟 광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광고주분께서 자사몰에 있을 때 자사몰에 가입한 회원가입 유저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해서 맞춤형 타겟으로 직접 등록하시는 거고, 구매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개발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좀 구현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성별, 나이, 지역에 따라서 세부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다른 매체와 비슷하게 계제 지면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계제 지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다음 이제 검색창 배너겠죠.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 매체 경우는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제휴를 맺은 외부 매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트래픽 덕분에 이제 보통은 카카오톡을 지면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입찰 방식과 같은 경우는 타 매체와 되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수 최대화와 전환 가치 최대화 부분이 있는데, 전환수는 말 그대로 전환된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환 가치 최대화는 전환된 매출을 최대화시키는 데에 포커싱을 맞추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일 예산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집행 기간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일, 게재 방식, 광고 그룹 이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소재를 만들러 이제 가봅시다. 이제 광고 그룹까지 설정을 했으면 이제 소재 제작 단계인데요.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 디자인팀에서 직접 제작을 하시거나 이제 저희가 대신 제작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면 게재 빈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좀 되게 독특한 카카오 모먼트만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유저에게 광고가 최대 몇 번까지 노출될 수 있는지를 설정하시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1회 노출이라고 한다면 한 명에게 한 번만 노출이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에 많은 유저에게 노출은 되지만 전환율 같은 경우는 좀 낮을 수 있다. 그리고 5회로 설정을 해버리면 소수에게 반복 노출이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전환 기대를 좀 높일 수 있다 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장애인용 음성 안내 정보를 입력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 모먼트는 이제 음성 안내 기능을 포함한 소재 제작도 가능합니다. 여기 소재 이름 첨가하시고 이렇게 소재까지 만들어 주시면 광고 설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방문 캠페인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캠페인 비즈보드 방문 캠페인입니다. 우선 앞서 이제 설명드린 비즈보드 전환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다 알려드렸는데, 비즈보드 전환 캠페인과 되게 세팅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좀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즈보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광고 픽셀을 설정을 해주고 만들어주고요. 광고 그룹 세팅에서 이제 맞춤 타겟 설정 부분에서 이 추가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사나 업종별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방문 캠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문의 주 목적은 이제 해당 제품군의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 집행 시 보다 더욱 많은 트래픽을 확보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한 상위 퍼널 브랜드 인지도를 쌓기에 매우 좋은 세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차이 빼고는 성별, 나이, 국가, 디바이스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계제 지면, 수동 입력, 이렇게 CPC나 CPM을 설정하는 입찰 방식, 집행 기간에 있습니다. 계제 방식 같은 경우도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제 방식 같은 경우에 빠른 계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진하는 그런 스펜딩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타임 세일이나 뭐 기간 한정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 빠른 계제를 선택하시면 되게 좋겠죠. 일반 계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 내에서 전환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동 분산 노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일정에서 전환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플랫폼에서 이제 분산시켜서 노출하는 그런 방식이죠. 뭐 광고 그룹 이름 설정하고 소재단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계제 빈도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라고 하면은 보통 카카오톡 메신저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 메시지에서도 저희가 이제 캠페인 유형이 있는데, 메시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채널 모두 다 아시죠? 카카오 채널을 이제 친구 추가를 하고 광고성 메시지를 받아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캠페인은 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케팅 방식인데요. 만약에 이제 자사몰 회원가입 시 카카오톡 통합 회원가입을 통해서 자사 톡 채널로 연동되게 설정을 하시고 특정 기준 이상 톡 채널 친구가 확보가 되었다면 해당 채널을 활용한 메시지 광고 캠페인도 충분히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드린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비즈보드 캠페인과 설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제 다만 노출 지면이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통 다음 메일함, 다음 검색 지면, 그리고 카카오 웹툰,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광고 배너에 노출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카카오 모먼트는 픽셀과 SDK 기반으로 맞춤 타겟 설정이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기반으로 재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SDK와 픽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타겟을 생성하여 맞춤형 리타겟팅 전략을 구현할 수 있고요. 다양한 매체와 배너에서 게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한 리타겟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고객을 향한 외침보다 기존 고객을 다시 만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리타겟팅 전략이 지금의 마케터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최근 마케팅은 전통적인 CTR 뿐만이 아니라 리텐션 유지, 퍼널 전략까지 설계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리텐션 유지와 상위 퍼널에서 하위 퍼널로의 전환의 핵심에 있는 리타겟팅 광고를 고려 중이시거나 업종별 카카오 모먼트 세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성과로 증명하는 마케터 조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